네, 안녕하세요. 국어 백승훈입니다. 이른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원이 많은 편은 아니니까요. 설명해치고 대화하듯이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들었다시피 모의고사반 설명드리러 올라왔습니다. 네, 일단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옆에 휘문고등학교 졸업을 했고, 네, 들어오세요. 서울대 국어교육과에 19학번으로 정시로 입학을 했어요. 사실 19 수능이 국어가 1컷이 83점까지 내려간 아주 불수능이었거든요. 그때 한 전과목에서 5개 정도 틀려서 당시에는 조금 더 상위의 과를 찔러보라는 주변에 어떤 조언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국어 교사가 너무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국어교육과에 진학을 했던 것 같고, 과외를 엄청 많이 대학 시절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사로 넘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졸업식 이전에 지금 전속 계약을 한 상태예요. 첫 미팅 때 여기서 원장님이 전속 계약을 제안하셔서 이 학원 저 학원 출강한 경력은 없는 편입니다. 지금 SNT에서만 수업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건 제 수업을 떠나서 지금 이 방학 때 모의고사를 꼭 반을 수강을 하거나 모의고사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혼자 스터디 카페에서 모의고사를 푸는 것과 이런 현장에서 감독 하에 모의고사를 푸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일단은 통제된 상황에서 애들이 모두 동시에 시험지를 넘길 때 나는 늦게 넘기지 않나라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요. 사실 그런 결과가 학부모님한테 전송된다거나 데이터로 쌓인다는 압박감은 혼자 그냥 전 시험에 비해 점수가 떨어졌네라는 심리적인 압박감하고 차원이 달라서요. 꼭 통제된 반에서 모의고사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로 또 제가 약간 서울대 국어교과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실장님들이나 어떤 지인분들이 되게 조언을 많이 요청을 하세요. 수험생 기간에 꼭 뭘 해야 되냐, 지금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보통 6개월 정도 수능이 남으면 매일매일 아침에 수능 시간에 국어를 풀라고 정말 조언을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기에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적어도 주 1회 모의고사는 꼭 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모의고사를 칠 거면 혼자 스터디 카페에서 점수 몇 점 올랐네라고 하는 것보다 통제된 상황에서 데이터를 남기면서 모의고사를 응시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실 공부라는 게 목적이 결국 시험에서 한두 문제 일단 더 맞추려고 하는 건데, 매일매일 그렇게 시간 널널하게 연습만 하면 결국에 시험에서 아시겠지만 시간도 모자라고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애초에 그 80분을 끌어가는 느낌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실전과 연습의 길이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네,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거는 결국 시험 때 시간을 짧게 하고 풀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약간 실수를 한다거나 이 점을 내가 놓쳤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시행착오를 시험이 끝나고 바로 교정하는 거랑 또 시험이 끝났는데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시험지를 들여다보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내가 예를 들어 22번에서 이런 헛다리를 짚었는데 이걸 이렇게 풀어나갔어야 되나라고 바로 시행착오를 수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실전과 연습의 길이를 줄이려면 모의고사 반이 꼭 필요하고, 그러려면 통제된 상황에서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영양가가 있다는 건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일단 수업력에 관한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국어 교사를 하려고 서울대 국어교육과에 갔다가 과외만 지금 일단 안전하게 70명이라고 했지만 100명 이상 정도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수험생만 받았기 때문에 고3이나 성인, N수생만 거의 100명 하면서 사실 과외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고수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100명 정도를 한 1년, 2년, 3년 동안 보면 수업도 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녹이니까. 사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담았고요. 두 번째로, 처음 여기 계약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처음부터 대형 수업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좀 엘리트 수업을 먼저 맡기셨어요. 사실 민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방학마다 이렇게 서울로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민사고는 저한테 꼭 수업 문의를 하고, 이번 겨울방학 때도 계속 하던 그 민사고 애들이 수업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대학생 때 이걸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분필을 잡아본 적도 없던 시기를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결선에 올라가고 교육생이 됐다는 건 아마 제 생각에 이런 전달력이나 어떤 판서보다는 일단 제가 수능 전문성이 있다고 느꼈으니까, 잠재력이 있으니까 그때 캐스팅이 됐겠죠. 지금은 아마 이런 발성이나 판서까지도 발달이 됐겠지만요, 수업을 했으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의고사 반이니까요, 커리큘럼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사실 브로셔엔 잘 담겼는데 제가 PPT를 수정하다가 18회를 12회로 좀 바꿨다는 거는 잘 실수예요. 8회입니다. 8회. 1월부터 2월 말까지 8회입니다. 모의고사 반이니까 사실 단순합니다. 응시를 하고 해설하는 거지만, 제가 사실 그렇게 단순한 커리큘럼만 했을 때 왜 나한테 와서 모의고사 반 수강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좀 특수한 스페셜한 내용을 좀 넣었어요. 뭐냐면 엮어 읽기입니다. 즉
사설 모의고사를 응시하게 될 텐데 그 사설 모의고사의 지문 방식이나 출제 방식하고 유사한 평가원 지문을 제가 꼭 그 시험마다 엮어서 교재로 만들어서 아직 방식은 조금 고민 중이에요. 독학을 시킬지 수업을 할지 고민 중이긴 하지만 사설 모의고사를 응시했을 때 그 겹치는 인상이 겹치는 평가원 지문을 꼭 엮어 읽게 교재를 구성 중인데 한 번만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뭐 사설 모의고사에 3위인곡이란 게 나왔으면 그게 나왔던 평가원 기출을 엮어 읽든가 아니면 고전 시간은 주제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얘가 주제가 자연친화면 자연친화를 주제로 한 기출을 엮어 읽든가 하고요. 또 얘도 사실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지금 오래 걸리고 있는데 만약에 비문학이 가장 흔한 게 대상끼리 비교시키는 거예요. 뭐 이관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어떠니 이렇게 접근하는 건 어떠니란 그 대상간 비교해서 뭐 A랑 B를 비교한다고 할게요. 그걸 봤을 때 사실 비교라는 것도 실제 기출인데 얘랑 얘가 좀 다릅니다. 만약에 법 같은 거는 유무 느낌이에요. 그냥 절차가 있냐 없냐라고 비교하는 거면 도라는 건 딱 봐도 추상적이고 윤리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쌓아가면서 비교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비문학에 이런 유형이 나왔으면 이거랑 되게 겹쳐 보이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지 않을래? 라고 제가 교재를 줄 거긴 한데 사실 해설이 앞에 시험 80분 보고 1시간 반 해설이면 널널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들어 놓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애들한테 전달을 할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해설 시간을 좀 나눠서 이 교재까지 같이 할지는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난 게 결국 애들이 모의고사만 보고 집에 가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 시간이. 그래서 또 속도 이런 어떤 전략들을 애들이 갖게 되는지를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면 결국 모의고사 반의 또 제일 목적은 시간 줄이기잖아요. 시간 줄이기. 근데 사실 속독이라고 했을 때 애들이 처음 이렇게 앉아있을 때 속독이 뭐냐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애들이 막상 시간이 쫓겨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관찰을 해보면 시험 볼 때 시간에 쫓기면 되게 빨리 읽습니다. 그래 텍스트를 이렇게 고개를 빨리 돌려서. 근데 그건 속독이 아니라 날려 읽는 거고요. 속독이란 건 뭐냐면 3개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비문학은 저는 수업을 이렇게 합니다. 너가 지금 읽는 문장이 이 파란색이라면 우리가 지금껏 읽은 이런 구조 독해라고 하죠. 어디에 들어와야 되겠니? 여기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설을 하는데 비문학에서의 속독은 이 뼈대를 완성을 안 시키는 건 속독이 아니라 못 읽은 거고 이 뼈대를 완성시켜놓고 빨리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위 정보의 어느 수준부터 끊을래 이런 게 속독이고요. 두 번째로 예를 들어 어떤 원인이 있다고 쳐요. 그럼 만약에 속독일 때는 원인이 있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게 속독이고 시간이 남을 때는 이유랑 결과를 봤더니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볼까? 이런 이유가 있으면 이런 결과가 오겠네라고 논리적으로 시도까지 해보는 게 시간이 남을 때의 행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건데 애들은 쫓기면 그냥 글자를 빨리 읽는단 말이죠. 그건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사실 문학에서도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꼭 시의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것도 자료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디를 중심으로 찾으면 빠르니 이런 것도 속독에 들어가고요. 또 소설도요. 제가 가르치는 방식인데 결국에 시랑 소설의 이 텍스트 양 차이가 10배예요. 보통 현대시의 텍스트는 500자라고 치면 짧으면 250자, 소설은 2500자, 3000자가 나오면 10배의 텍스트인데 써야 되는 시간은 보통 6분으로 똑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많은 텍스트를 시에 비해 더 빨리 천천히 조금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저는 그걸 긴장과 이연의 원리라고 하는데 애들이 이런 의식 없이 내가 지금 5분 남았으니까 이 글을 5분 만에 읽어야 되겠네 라고 너무 빨리 하면 그건 깨집니다. 그건 속독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수업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봤고요. 사실 학생 관리라는 건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모의고사 반의 특성상 관리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애들이 시험 응시하는데 사실 집중을 안 할 리도 없고 시험을 보고 만약에 먼저 가는 애들도 있지만 해설을 듣는다고 치면 지금 자기가 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집중을 안 할 리는 별로 없지만 제 관리 방식은 애들과의 1대1 친밀감을 바탕으로 많이 하는 편이고요. 사실 그리고 클리닉이라고 또 평일에 길게 열어서 웬만하면 그냥 다 부르는 편이고 되게 친한 편이기 때문에 그건 잘 잡힙니다. 다만 두 번째로 애들의 성적을 올리고 현 상태를 점검할 때는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인데 그건 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자료도 담아놨지만요. 웬만하면 그냥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뭐 성적만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지금 얘가 어떤 식으로 이것도 사실 안부 인사에 되게 간단히 온 거거든요. 그냥 요즘 수업 잘 듣고 있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에 이렇게 길게 보내는 편이에요. 얘는 어떤 성향을 가졌고 요즘 이러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능력치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좀 자세하게 보내는 편입니다. 네, 분명 성적이란 건 학생과 저의 이 결도 있지만 학부모님과 이 3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소통을 좀 활발히 하는 편입니다.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 반에 애들이 클리닉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낄진 모르겠으나 저는 여 주변 뒤에 연구실을 항상 금토 중에 아예 하루 종일 열어놓고 애들을 봤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그 시험지에 대한 2차 피드백도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원 그 지문 엿걸기 교재에 대한 피드백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항상 상담은 당연히 제가 조교를 거치지 않고, 조교는 있어요. 출력 조교 이런 사람은 있는데 상담은 제가 다 직접 합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강일은 1월 4일부터 다시 한번요. 12회라고 제가 마지막에 잘못 수정을 했는데 1월부터 2월간 8회입니다. 제재는 사설 모의고사 그 흔한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다양한 회사의 사설 모의고사 30회분 정도를 일단 받았는데 검토 중이에요. 그 중에 30회 정도 분에서 한 8개 정도를 추출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게 사실 이 키워드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수능이 6개월, 8개월 남은 시점부터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제 아들이어도 그럴 것 같아요.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아침 시간에 풀려고 하는데 지금 1년이 남은 시점에서 매일매일은 솔직히 좀 투머치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하나는 꼭 시간을 재고 제대로 풀기를 권고드립니다. 어디서든지요. 다만 그렇게 모의고사를 볼 때는 이렇게 통제된 환경에서 성적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은 있어야 됩니다. 혼자 채점해서 아쉽네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그 성적이 어머니한테 전송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옆에 있는 애보다 내가 지금 더 못 볼 수도 있다는 적당한 좋은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